지금부터 3차원 측정 시에 필요한 좌표 측정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3차원 측정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제조자에 의해서 그 규격이 결정이 됩니다. 정밀도라든지 측정 범위라든지 측정 속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측정자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소프트웨어는 그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낸다든지 라는 측면을 측정자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측정 전략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 실습뿐만 아니고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좌표 측정을 위한 측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측정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 그 다음에 프로빙 전략, 형체 계산 방법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측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측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측정 계획은 우리가 뭔가를 직접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손발이 움직이기 전에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 것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고생을 덜 한다는 얘기죠. 측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도면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정도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엔지니어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면을 해동을 못하면 아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면을 검토한 후에 일반적으로 바로 측정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는 공정도를 작성해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의도, 그 다음에 제품 기능,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도면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고정할 건가, 또 데이터는 어디로 설정할 건가, 프로브, 위치, 각도, 측정 순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이때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도를 작성하고 검토, 이거 함으로써 실제 측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간단한 것들은 이 공정도를 작성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것은 반드시 공정도를 작성해서 이런 측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공정도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제 측정기로 가서 어떤 측정 범위, 프로브 간섭,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기를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 범위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 회전할 때 어떤 간섭이 생기는 부분은 없는지, 또 프로브 회전을 했을 때 측정 범위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 제품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측정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측정기에서 확인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설계나 가공에 비해서 측정이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면은 도면이 발행이 되고요. 그 도면이 발행되면 가공에서는 가공도를 작성을 하고, 이제 공정관리자가 그 가공도를 작성을 하겠죠. 그 공정도에 의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측정에서는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검토를 하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측정도 이제 좌표 측정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측정 조건이라든지
측정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 공정도 이것을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효율적인 측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측정 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 성급한 측정은 반드시 실수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손발이 먼저 움직이다가 실수해가지고 다시 원위치해서 측정을 하려면 오히려 충분히 검토하고 한 것만 못하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가능한 한 많은 항목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거나 또는 프로브를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측정 도중에 프로브를 추가하거나 또는 제품을 다시 설치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은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신뢰성, 즉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측정 결과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복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취하거나 또는 가능한 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확실하다, 정확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측정 시간에 비해서 가공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재료 절단해서 그 다음에 선반 가공을 하고 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삭을 하고 랩핑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제품이 생성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제품을 측정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측정해 가지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 굉장히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여러 공정을 다시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거나 또는 만약에 값이 엉뚱한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메타나 다른 걸로 일단 근사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브 교정 또는 세팅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측정자에게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 페이지에서 직접 측정기에 가서 어떤 측정 범위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 CAD 모델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CAD 모델을 이용해서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점검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측정기에 가서 점검을 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측정자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분량이라는 값을 얻어내기보다는 기준값에 가까운 측정값, 즉 어떤 측정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 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가공한 사람들의 어떤 고생한 거라든지 또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고생한 거에 대해서 합격입니다 라고 제품을 줬을 경우에는 서로가 좋은데 불합격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참 좀 측정자가 민망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공자가 고생한 걸 아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측정자는 반드시 정확한 값, 이것이 중요하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좌표 측정 순서인데요. 가장 먼저 도면을 검토하고 측정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또는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 교정, 측정 좌표계 설정, 프로빙을 통한 측정, 그 다음에 측정 결과 조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두 단계는 실제 측정 값을 얻어내는 단계고요. 요 두 단계는 측정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브 교정, 좌표계 설정을 통해서 측정 준비를 하고, 프로빙, 그 다음에 조합, 이런 것을 통해서 측정 값을 얻어낸 다음에 그것을 측정 결과를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순서가 일반적인 그 좌표 측정 순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면 검토하고 측정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이 첫 단계에서 이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브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실시하는 작업이 이제 데이텀 설정인데요. 데이텀 설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 좌표계 설정입니다. 여기서 데이텀 형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데이텀 형체는 실제 데이텀으로 사용되는 가공 형체, 그러니까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 데이텀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느냐, 기능적인 형체를 가장 먼저 데이텀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베어링이 조립되는 구멍, 이런 것은 이제 기능적인 형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합되는 상대 부품의 기준이 되는 형체, 예를 들면 브래킷이 조립되는 플레이트면, 이런 것들이 상대 부품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공이나 검사 또는 측정의 기준이 되는 형체, 이것을 이제 데이텀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작기계의 테이블 또는 측정 정반, 이 정반에 접촉하는 면, 이런 것들을 데이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도면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데이텀 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이 데이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사실 도면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규제된 경우에는 개홍차 틀 안에 표시된 기호에 맞춰서 데이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거기에 뭐 A, B, C 이런 기호로 데이텀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데이텀 틀에서 앞에 기록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텀 표적이 지정된 부위에 프로빙을 해서 측정 형체, 그러니까 데이텀 형체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또 오히려 이것은 어떤 역설계 같은 것을 할 때, 즉 새로운 도면이 없는 경우에 제품을 적용해서 도면을 만들 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치수가 시작되는 면, 넓은 면 또는 긴 면, 그리고 가공이 잘 된 면, 대체 데이텀 선정이 용이한 곳, 예를 들면 핀 게이지를 뭐 삽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밀하게 가공된 특정 부위, 이 특정 부위는 데이텀 표적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진 블록 같은 것을 보면은 간혹 이렇게 커다란 부품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만, 이 부분은 주물 상태로 그대로 있고,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가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프로빙을 해서 이 축을 설정을 해라 라는 일종의 이것이 데이텀 타겟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데이텀 우선순위의 기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의 이면이 A 데이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 이 원이 B 데이텀이고, 그 다음에 요 키홈이 있는 요 부분이 C 데이텀으로 이렇게 A, B, C 데이텀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 우선순위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A 데이텀이 1데이텀, B 데이텀이 2데이텀, 즉 이 평면이 1차 데이텀, 이 구멍이 2차 데이텀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보면 A가 1차 데이텀, B가 2차 데이텀, C가 3차 데이텀으로 이게 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A, B, C 요 순서대로 데이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즉 여기서 공간 정렬, 그 다음에 원점 지정, 그리고 요 홈을 통해서 평면 회전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데이터 우선순위가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지만 또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에 그 D 데이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A, B, C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뭐 A, B, D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A, D,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텀 표적입니다. 데이텀 표적은 우리가 데이텀을 설정하는 것, 즉 측정 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면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점을 이용해서 좌표기를 설정할 때 어느 부분을 프로빙해라 라고는 프로빙을 해야 될 타겟을, 이 표적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A1, A2, A3 이 세 점을 이용해서 평면을 계산해라 라는 뜻인데, 이 세 점이 각각 어느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B도 보면 여기 B1, B2 이 두 점을 측정하라고 했는데, 이 두 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수가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C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위치다 라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3.8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다라는 게 요게 이제 치수가 주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프로빙을 해서 측정 좌표기를 설정해라. 왜냐하면 좌표기를 설정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모든 치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측정 좌표기가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오차가 나머지 측정값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측정 좌표기를 설정할 때 측정자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텀 표적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데이텀 표적에 따라서 프로빙을 해서 측정 좌표기를 설정하면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동일한 측정 좌표기가 설정이 된다라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텀 표적이 중요한 겁니다. 도면에 데이텀 우선순위가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럼 데이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물론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기능적으로 뭐 전혀 엉뚱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평면, 직선, 점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물 설정할 때는 그 데이터 우선순위가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측정 좌표계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세 축이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수학적이 중요한 것이죠. 먼저 지정한 축을 기준으로 나머지 축을 이제 수직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축이 구성이 되지만 우리가 가공한 제품, 즉 가공형체는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한 직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데이터 형체의 기하 편차, 그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측정 좌표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하 편차라는 것은 주로 이제 직각도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은 값이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품에는 전부 이런 기하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요. 물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차를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의 크고 작고일 뿐이지 실제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 우선순위가 A, B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이 A 부분이죠. A 부분을 먼저 축을 설정한 다음에 이거의 수직인 데이터 B의 축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구멍의 중심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X1, Y1이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의 우선순위가 A, B가 아니고 B, A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축을 먼저 데이터로 설정한 다음에 이거의 수직인 B축이 먼저 결정이 되고 그거의 수직인 A축이 결정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여기 원의 중심 X2, Y2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X1보다 X2가 더 작고 Y1이 Y2보다 더 작은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측정값에 차이가 난다. 다만 이것이 우리 눈에 표시가 안 날 뿐이다 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